그래서 중계 소리가 엄청 요란한데 이제 아파트 화장실에서는 이제 샤워 커튼을 치고서는 노래를 해서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민용이 이제 홈런을 치고 뭐 화나네, 그래서는 쿠션을 집어 던지는 거에 있어서 민용이 성격이 좀 성격이 좀 있는 편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또 캐릭터로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정이 다시 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쿠션을 다시 집어 던지고 맥주를 마시다가 문득 캔을 쳐다보는 게, 민정은 좀 민용보다는 덜 무심한 거죠. 그래서 뭐지? 하고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춤을 묻다가 맥주 나왔지? 하고서는 이제 다시 민정은 들어가고 민용이 나와서 캔을 입에 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뭐지? 하는 그런 그 장면에 이제 문이 닫히니까 뭐지? 뭐 누구니, 신지니? 뭐 이러고서는 이제 좀 서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내 집에 뭐 민정이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 집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끼임새를 차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약간 예로 들었던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 캐릭터 안에서는 이 지금 아무것도 제3자,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보지 않았을 때 본인들의 각자의 캐릭터가 돼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계속 우리 집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다시 뒤돌아봐도 뭐가 없고, 내가 놔두지 않은 뭐 인형이나 맥주캔이 있고 갑자기 맥주가 사라져 있고 뭐 이러면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섭고 오싹하고 긴장되는 포인트들의 장면인데, 이제 제3자로 전지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쟤네들이 뭐 하나 하는 이렇게 좀 엇갈리고 웃기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되고 의심스럽고 뭔가 오싹한 분위기는 캐릭터인데, 우리가 관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포인트의 씬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낼 건지, 우리가 말로써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표현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음악은 말하는 것보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색깔을 내면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각각 개개인마다 어떤 데에 더 포커스가 더 긴장하는 그런 음악을 넣어서 더 긴장감을 이렇게 캐릭터에 맞춰서, 캐릭터의 감정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좀 그냥 웃기는 포인트에 맞출 건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웃기는 포인트만 맞추다 보면 얘네들의 캐릭터의 감정에 우리가 몰입을 하지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드라마, 그 시트콤을 보면서 이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이 돼야지 이걸 재밌게 느끼고, 여기서는 이 시트콤에서는 얘랑 둘이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돼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전지적인 시점에서 웃기다, 재밌다라고만 접근을 하고 그런 감정선을만 가지고서는 음악을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들한테의 몰입하는 감정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감정을 쏟지 않으니까 그냥 안 봐도 그만, 재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잘 짜야 된다는 얘기죠. 캐릭터들의 상황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되 좀 너무 보는 사람이 너무 오버하듯이 긴장하게, 또 너무 오싹하게 하면 좀 보는 관객이 너무 오글거리고 웃기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색깔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아이디어와 함께. 왜냐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선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한 군데다가 맞추면 쉽죠. 긴장감 있는 씬? 그럼 긴장감. 재밌는 씬? 재밌는 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너무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무잘라버리듯이 딱딱딱딱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에 몰입을 하도록 그 상황을 잘 몰입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면서 3인칭 전지적 이제 작가 시점으로 그냥 우리가 관객으로서 봤을 때도 저 상황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우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감정을 잘 끌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객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들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오싹할 것 같긴 한데 좀 웃긴 포인트들이 있다. 좀 웃긴데 좀 무섭고 막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음악이 이렇게 관객들의 감정을 몰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진짜로 긴장감만 줬다면 관객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 부분은 되게 긴장감이 있는 부분이야 이러고서는 이렇게 감정을 그 긴장감 쪽으로 한쪽으로 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웃긴 음악만 나온다면 웃긴 쪽으로만 감정을 몰아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몰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흑백처럼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들의 감정을 몰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주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민용 헤드폰 끼고 노래 흥얼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동안은 좀 계속 되겠구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인서트죠. 역시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아침과 밤을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어떤 음악을 넣을 건지를 이것은 매 시트콤마다 똑같이 쓰일 테니까 마치 인트로 시트콤은 확실히 인트로가 필요하죠. 인트로. 그다음에 끝부분 이제 엔딩 부분에서 어떤 음악이 나올 건지 그 엔딩 부분이 이제 뭐 다음 화 예고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서트, 아침 인서트, 뭐 저녁 인서트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변주가 되는 그런 음악을 사용을 해야 할 테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낮이랑 오전, 뭐 밤, 새벽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다고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쓸 수는 있지만 약간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이제 음악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게 확실히 저녁과 아침에 그 구분을 나눠주면서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냥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과제 그냥 대충 해서 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날로 이제 넘어왔죠. 이제 이런 시트콤의 이제 특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민호, 윤호, 준하가 이제 밥을 먹고 있고 문희가 애없고 국을 퍼주고 순재는 멍하니 밥을 먹고 여기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죠. 일단 문희라는 캐릭터들은 이제 애를 얻고 국을 퍼주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애를 볼 정도구나. 뭐 상황이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이라는 캐릭터가 애를 보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 를 느껴지고 그래서 문희의 이 가족 속의 위치가 애를 얻고 있는 걸로 약간 우리가 의심을 할 소지가 있죠. 확실하게는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민호, 윤호, 문희가 이제 니들이니까 민호, 윤호겠죠. 얘네들은 그러면은 뭐 형제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촌은 학교에서 좀 보니라고 얘기를 했으니 학교에서 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이 아닌 이상이야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선생님으로 나온 남자는 민용밖에 없었으니까 민용이 삼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슉슉 머리가 돌아가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니들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민호, 윤호는 이 문희의 손주들이겠고 그 다음에 민용은 문희의 자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순재와 문희가 같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순재와 문희가 부부이니까 그러면 순재랑 준하는 또 부자간이었으니까 문희의 아들이 준하가 되겠고 또 문희와 순재의 아들이 민용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꼴이 괜찮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보기엔 멀쩡해요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오죽 징징거렸겠어, 뭐 괴롭혔겠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혼을 한 상태니까 이제 다른 그 며느리한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전형적인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할머니구나. 약간 좀 그런 사고를 가진 성격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문희는 이제 밥을 늦더라도 먹는 게 중요해 하는데 이걸 끊고 혜미가 얼른 가 하고선 엉덩이를 치고 하니까 애들은 엄마 말 듣고 이제 다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의 말을 끊는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건데 이제 거기 관의 관계에서 문희와 혜미의 관계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을 끊어버리고 뭐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좀 혜미는 전반적으로 좀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문희의 얘기를 좀 끊더라도 본인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문희는 이제 그 전에서도 그 글자 여기서도 알다시피 이제 할머니의 성격상 이제 학교는 늦더라도 좀 잘 먹고 손자들이 잘 먹길 바라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고, 그리고 또 이런 며느리한테 말 끊음을 다니는 이제 문희의 마음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보이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앉으면서 아버님 뭐 이거 치료기 2대 할까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치료기 얘기를 하는 거는 병원 진료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순재한테 얘기를 한다? 그럼 순재랑 동료다? 그럼 박 원장이 혜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대만 써보지 하는 거는 약간 좀 자린고비 같이 아직 좀 너무 크게 넓히기 확장 같은 것도 좀 몸을 사려 하고 돈 쓰는 것도 너무 훅훅 돈 쓰는 거에 좀 인색하고 뭐 그런 순재의 성격들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혜미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택도 없죠 뭐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죠. 뭐 이순재 뭐 이러면서 속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너가 하는 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걸로 봐서는 혜미 자체를 무시를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또 약간 혜미를 어려워하는 그런 잠재적인 생각이 이제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혜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혼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야 이러고서는 혼자서 뭐 왜 저러지? 뭐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문희와 준하가 노망 났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문희와 준하가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듣고 노망은 누가 났어?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순재가 문희랑 이제 혜미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제 문희와 이제 준하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물 간의 관계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순재와 혜미의 관계, 그다음에 순재와 문희 준하를 한 묶음으로 뒀을 때 또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에피소드죠. 이제 아파트를 거실에 왔는데 이제 또 역시나 엇갈리면서 금방 근데 구두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구두가 사라져서 구두가 어디 갔어? 하고서는 뭐 하는 부분들 이렇게 다 약간 좀 이 씬들 같은 경우는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약간 효과음이라든지 뭐 약간 놀란다든지 아리송한다든지 뭐 이런 효과음들을 많이 쓰여질 것 같기도 해요. 그 다른 순재 에피소드보다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 효과음이 어떤 효과음이 나면 좋겠다라는 것도 써놔야 하겠죠. 이것도 효과음 나중에 얘기할 것도 까먹을까 봐 적어놔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간신히 탔네 하고선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 내려보면 어머 하는데 남자 구두를 신고 있는 거. 난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남자 구두가 본인한테 사이즈가 얼마나 클 텐데 그거를 본인이 뛰어오면서 못 느꼈다고? 이런 생각을 막 했었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좀 이상하고 못지않게 그냥 웃긴 관객들이 이제 웃긴 포인트도 여기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거랑 이제 관련이 돼서 민용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오는 것도 역시나 같이 이제 한 패키지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뭐 긴장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들도 어이없으면서 웃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민정은 슬리퍼를 이제 신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아, 이거 아침에 교무회의 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는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클로즈업 돼가지고 캐릭터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는 굳이 음악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음악이 뭐 조용하게 깔린다면 깔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뭐 시끄럽게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시끄럽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이너스인 상황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상을 하죠. 이제 그 뭐 디졸브 되면서 15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한약방에서 쓰러져가는 집에 순재 한약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화면에서 봤을 때는 건물 하나가 그냥 외경을 갖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약방이고 옛날식 한방이고 그 다음에 트로트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마 뒷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음악이 되겠죠. 그러면 얘 음악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음악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트로트 라디오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쓰고 설계도 할 수 있는데 준하와 혜미가 들어와요. 그러면 트로트 라디오도 어디까지 끊어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믹싱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쯤에서 끊고선 들어갈지는 우리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아요. 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끊겨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약간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갔는데 뭐 혜미가 처음 왔는데 15모델 사람들 앞에서 생각보다 많이 협소하네요. 얘기를 한 게 굉장히 할 말 꼭 해야 하는 성격인 이 사람이 뭐 악의가 있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격이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고서는 여기 요즘엔 병원을 리버닝을 하는 게 어때요? 이제 경쟁력이 없거든요.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봤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자존감도 높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 얘기를 또 게다가 또 확신을 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본인도 이제 할 말을 하는 성격이니까 그런 성격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되나 난 무섭다 하는 게 이제 순재의 이제 좀 걱정이 많고 너무 벌리는 거는 못하는 아까 그 작은 한약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이 심장이 이제 콩알은 아니겠지만 좀 작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성격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투잡시 어떻게 수익을 바래요 걱정 마세요 하는 순재와 혜미의 그 대조적인 성격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가다가 나는 여성 전문이 아닌데 제가 여성 전문이잖아요 하는데 띠용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띠용을 넣으라는 건 아닌데 하는 그 핀트가 뭐지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혜미도 이제 그냥 뭐 주인 의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이제 건게 되겠죠. 결국 여성 전문인 게 본인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기실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쭈쭈쭈쭈 하는데 그래서 그럼 난 뭐야 쓸모없네.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귀여운 할아버지인 것 같다라는 이제 학생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좀 우리가 좀 봐야 할 거는 계속 여기까지 보면 회상도 부분 다 좀 달라요.
속으로 생각도 했다가 회상도 했다가 현재로 왔다가 실제로 얘기도 했다가 그렇게 지금 다 말들이 부분 다 다르죠. 그러면은 속 생각할 때랑 회상할 때랑 현재일 때랑 그다음에 뭐 현재에서 얘기를 할 때랑 다 상황들과 분위기와 감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회상할 때도 감정이 다를 거고요. 속 생각을 할 때도 감정이 다를 거고요. 현재일 때도 감정이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들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변 환경도 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 또 분위기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면 속생각, 회상,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본다면 이 세 가지의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나눠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낼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 이렇게 순재가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어떤 음악으로 좀 흐름을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또 회상인 부분에서는 아까 물론 트로트 음악이 나왔지만 그런 분위기로 끌고 나갈 건지, 회상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현재는 순재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감정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뱉는 그의 말들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가 둘 다 알아봐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음악으로서도 어떻게 쓰일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장에 그게 쓰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가 아니라 혹시나 모를 상황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이론 설명할 때부터 얘기를 했죠. 되게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해가면서 다 읽어라. 나중에 읽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이걸 한번 처음에 시나리오 읽을 때 쭉 제대로 봐야지 나중에 우리가 정신없고 음악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그때 가서 보지 뭐 하게 되면 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겠어요. 급한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 했던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발매가 된 책을 쓴 사람 뭐 실제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책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전부 다 시나리오는 제일 처음에 먼저 한번 쭉 읽고 분석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죠. 그래서 퇴근하니까 이제 저녁이겠죠, 역시나. 그래서 저녁이 진짜구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순재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여기서 쭉 들어왔는데 이제 뭐 역시나 또 다시 엇갈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릴러를 연상케 하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관객들은 이제 너무 웃기는 상황인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 장면이 딱 그런 거예요. 긴장감 있고 마치 스릴러 같고 무섭고 뭐 그렇긴 한데 관객들이 보기엔 되게 웃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음악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냥 한 부분에서 이런 뭐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여기가 긴장감이 있고 여기는 좀 빠른 템포가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간 거고요. 그것도 물론 좋아요. 구체적으로 놓은 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는 음악적으로 흐름이 갈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음악 스타일로 해서 어떤 분위기로 어떤 굴곡을 가지고서는 여기서 이 어떤 음악 스타일로 갈 건지를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 음악 안에서 여기서는 긴장감을 주고 여기서는 템포를 더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좀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 이제 큰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한 것만 적어버리면 음악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었지? 하고서 우리가 다시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입체적인 음악을 이 씬에서는 여러분들이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그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그 코드도 여기 이렇게 하고서는 귀신이야 뭐야 하고서 하는데 이제 변기에 이제 뭐를 이제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이제 하는 거죠. 뭔지는 이제 얘기를 안 나왔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씬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다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친구는 두 사람이 만나는 예고 음악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악이 시나리오보다 아주 한 1, 2초 정도만 앞서가는 거는 좋은데 얘가 지금 와주시면 안 돼요라고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뒷얘기를 아니까 이게 예고구나라고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앞서간 생각이에요. 아직 뭔가가 지금 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선 얘네들이 그 집에서 만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만날 기미가 보이는 아주 지금 딱 들어가는 서로 그냥 전화통화하기 딱 시작점인데 여기서 벌써 예고를 해버린다면 예고 음악을 넣어버린다면 그 음악에서부터 관객은 느껴요. 얘네가 만나겠구나라는 거를 이때 벌써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음악으로서 그걸 미리 알아버리면 안 돼요. 음악은 시나리오보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대본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된다고선 얘가 옛날에 얘기를 했던 거는 약간 시나리오를 푸시하도록 밀고 가면서 음악적으로 땡겨가는 느낌을 얘기한 거지. 그건 거의 뭐 너무 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거의 시나리오랑 거의 맞춰서 음악을 만들 때 조금 더 스피드감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음악적인 그 타이밍이라든지 혹은 음악적인 흐름 정도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예 좀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거의 시나리오랑 거의 똑같이 간다.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좀 빨리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위에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쾅쾅쾅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쾅쾅쾅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쾅쾅쾅 하면서 같이 그리고 떨어진 그 물건이 떨어질 때까지 음악이 쾅쾅 하는 그렇게 미묘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예고 음악이 나와버린다면 물건이 떨어지기 전부터 물건이 떨어져요 하는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스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뒷내용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고가 이제 우리가 의심이 되긴 하는데 예고 음악을 벌써 쓰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